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5만 전자까지 내려왔었고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지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9만 전자 직전까지도 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이내 조정이 나오면서 또 눌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첫 파업이 이제 선언이 되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고 3% 가량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증시 전반적으로도 좀 많이 무너지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조금 암울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우리가 반등을 향후에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향후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우리 보유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최근에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하면서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규 진입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의 하락세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이끌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30조, 236조, 279조, 302조까지 올랐고요. 작년에는 좀 크게 눌리면서 258조 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올해 다시 한번 개선되면서 300조 초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도 이제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27조, 35조, 51조 꾸준하게 올라주다가 재작년, 작년 좀 눌렸어요. 43조, 특히나 작년이 크게 눌렸죠. 6조 대까지 내려왔고 올해는 39조 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선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좀 크게 눌렸고 올해 회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지난 1분기 6천억에서 6조 6천억까지 뭐 거의 10배가 넘게 올랐고요. 2분기 6천억대에서 8조 2천억까지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보다 더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2조 4천에서 11조대까지 그리고 4분기도 2조 8천에서 12조대까지 올라가면서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 분기 자 전분기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매분기 올라주는 모습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적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에서 이제 최근에는 20대까지 내려오면서 과거에도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최근에는 더 낮아지면서 부채 비율 굉장히 좋은 수준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부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8, 10, 13, 17 과거에 굉장히 괜찮은 수준 보여주다가 이제 한번 작년에 크게 떨어지면서 실적과 함께 이제 수익성도 하락을 했습니다. 4대까지 떨어졌던 ROE가 되겠고 올해는 9대까지 회복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11 그래서 두 자릿수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도 수익성은 괜찮아졌다 보여지고 있고 EPS 보겠습니다. 3,100, 3,800, 5,700, 8,000 다시 이제 2,000대까지 떨어졌던 작년이고요. 뭐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이죠. 그래서 올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전년 대비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505원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 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소소하게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5.24배, PBR은 1.39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주가는 좀 싼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이 파업 관련 내용인데요. 전국 삼성전자 노조 이제 앞으로 전삼노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전삼노가 29일 오늘이죠.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설립 후 최초의 파업 선언이라 더욱더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전삼노 위원장은 사측에서 23년, 24년 임금 교섭 병합 조건으로 직원들의 휴가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믿고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좀 양보를 했는데 사측에서는 교섭을 결렬시켰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조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이제 세 차례나 문화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어제죠 28일 8차 본교섭에 아무런 안건도 없이 나왔고 모든 책임은 노조를 무시하는 사측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삼로 측은 첫 번째 파업 지침으로 다음 달 7일 이제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고요. 앞으로도 연차뿐만 아니라 또 다른 행동을 병행해서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물론 뭐 확정된 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사측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빨리 안정화가 되든지 아니면은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지든지 이제 좀 갈릴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이 파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노조가 잘못이다 아니면 회사가 잘못이다 이런 거는 뭐 둘째 얘기고, 일단은 이게 빨리 합의가 원만하게 돼야지, 길어지지 않아야지, 장기화가 되지 않아야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우리 이제 주주들에게는 가장 좀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은 보통 이제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사업적으로 스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이제 바라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이제 말들이 오가는지 계속 뉴스를 체크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삼성전자는 지난 주말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 여파가 이어지면서 홀로 내림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품질 통과 실패 이슈 관련 우려는 기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도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 결점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객사 엔비디아와의 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건 없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AI 모멘텀의 수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그만큼 또 주가도 좀 향방이 갈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삼성전자의 후반 스퍼트에 대한 기대는 그래도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 회복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상대적 부진 국면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이에 따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2분기 HBM3 최종 품질 승인 이후 3분기부터 출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출하 비중은 전체 HBM 출하량의 70%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8조 3천억 원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 22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엔비디아, AMD로 HBM3 공급 본격화가 전망이 되니까 또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래도 순매수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개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 시중금리가 더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달러 강세가 더 진행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와 주는 움직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교체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DS 부문장을 기존 경기현 삼성전자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체건은 이 경사장이 HBM 사업에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에 밀렸고, 엔비디아 납품 기회까지 놓친 데에 따른 좀 책임을 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기대가 되고 있냐면요, 새로운 구원투수로 투입된 전 부회장은요, 전자공학을 전공한 메모리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적자를 겪던 삼성 SDI의 대표로 부임을 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또 반도체 이제 부문에서 어떤 식으로 또 성장을 시킬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재료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좀 아쉬울 따름이고, 오늘 파업이 이제 처음으로 좀 진행이 된 점,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파업 이슈만 나오지 않았으면 당연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파업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지금은 커진 상황이고, 굳이 이런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다른 종목을 보시거나 무조건 좀 삼성전자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관망하셨다가 들어가신 게 더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하락의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파업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일단 불확실성 때문에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저는 10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파업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좀 낮출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9만 원으로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9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이제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어요. 그냥 파업이 언젠가 해결되겠지 하고서 그냥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장기로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사실상 지금 뭐 종목 교체를 하셔도 이상하지는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파업 이슈만 아니더라도 이제 증시만 좀 회복되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파업이 터졌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 결국에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시간은 돈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교체할 수 있는 분들은 교체했다가 나중에 또 봐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교체 관련해서.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장기 초장기로 보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상관없죠. 뭐 어쨌든 노조 문제 언젠가는 결국에는 해결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는 또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 초장기로 보셨던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가져가시겠죠. 하지만 뭐 계속 이슈 체크는 하셔야겠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빠르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해 가시면서 그냥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가는 여전히 싼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있죠?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쨌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보유만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굳이 물타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전략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악재가 조금 나왔는데 이제 파업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빨리 좀 해결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빨리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장기화가 된다면 주가는 더욱더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도 수고들 하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